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오히려 미국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관세 다 내도 삼성 칩 없으면 3년 안에 망한다. 일론 머스크가 삼성과 22조 원 계약을 체결하자 백악관이 경악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충격에 빠진 건 동맹국을 이용해 지지율 장사를 하려던 트럼프였습니다. 한국,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미국이 만든 관세 장벽에 갇힌 건 중국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였습니다. 도대체 삼성이 만든 무엇이 미국 빅테크를 무릎 꿇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로렌 파커입니다. 스탠포드에서 전기공학 박사를 받고 구글에서 5년간 AI 개발을 이끌다가 지금은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로 일하고 있어요. 35의 나이에 1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는 건 제가 기술을 보는 눈이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자부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세인트 레지스 호텔, 연례 글로벌 테크 투자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투자자들과 기업인들로 북적이는 컨퍼런스홀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테크벤처 캐피탈의 로렌 파커 매니징 파트너입니다. 무대에 오른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조의 제왕, 중국이 AI 하드웨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는 겁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한 차트가 떴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정부 지원 정책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이었죠. 그리고 여기, 이 작은 점 보이시나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그저 조립 공장에 불과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네, 잘 만들죠.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진짜 미래 기술인 AI 칩, 시스템 반도체.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삼성, LG. 그들은 미국이 설계하고 중국이 제조하는 생태계에서 부품이나 공급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할 겁니다. AI 시대의 주인공은 절대 될 수 없어요.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동료 투자자인 마크가 다가왔습니다. 로렌, 대단한 발표였어. 특히 한국 부분. 정말 통쾌했어. 사실이잖아. 우리가 중국 AI 기업들에 투자한 게 얼마인데 한국 기업에는 단 1달러도 투자 안 했지. 그날 저녁, 저는 포시즌스 호텔 라운지에서 중국 투자 파트너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온왕 회장이 말했어요. 로렌, 당신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분석,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럼요. 한국은 빠른 추격자일 뿐이에요. 혁신은 우리가, 제조는 당신들이 하는 거죠. 모두가 건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일주일 후,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팔로알토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장 동향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룸버그 터미널에 흥미로운 가상의 시나리오가 떴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프로세서 아틀라스를 독점 공급한다면? 처음에는 그저 애널리스트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으면서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삼성전자가 10나노미터 미만 공정의 차세대 AI 프로세서를 개발한다면 기존 대비 100배, 빠른 처리 속도와 10분의 1 전력 소모를 자랑할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만약 특정 파트너사에만 독점 공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상력이 대단하네. 100배 빠르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이런 시나리오에서 애플과 구글이 제외된다면? 설마. 저는 급하게 한국 관련 뉴스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그런 발표가 없었어요. 하지만 삼성의 연구개발 투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들이 눈에 띄었죠. 오전 10시, 우리 투자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공유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가정을 해볼까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게임체인저 기술을 개발한다면? 팀원들은 웃었습니다. 로렌,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그래도 만약이라면? 그럼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거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점심시간, 저는 스탠포드 시절 지도교수였던 윌리엄 교수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업계의 산증인 같은 분이었죠. 교수님, 한국의 AI 칩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왜 갑자기 한국이야? 그냥 궁금해서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씀하셨어요. 로렌,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 그들은 조용히 준비하는 스타일이야. 특히 위기에 몰리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지. 하지만 AI 칩은 다른 차원의 기술인데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돌파구를 찾는 게 한국의 힘이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설마 정말로 한국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연구에 역대 최대 투자. 내용을 읽어보니 연간 투자액이 200억 달러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어요.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며 조만간 깜짝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중국 파트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로렌,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삼성이 우리 쪽 제안을 거절했대. 무슨 제안? 차세대 칩 공동 개발 제안이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거절했다는 거야. 왜? 그게 미스터리야. 혹시 더 큰 뭔가를 준비하는 건 아닐까?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만약 한국이 모두를 놀라게 할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완전히 놓치고 있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한국은 그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계 동료인 데이비드 김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데이비드, 최근 한국 테크 업계 분위기 어때?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데이비드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좀 이상해. 내 친구들이 삼성이나 LG에서 일하는데 다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더라고. 큰일. 그런데 아무도 구체적으로는 모른대. 보안이 너무 철저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한국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 정부가 AI 반도체 육성 전략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거였죠. 그것도 조용히, 대대적인 홍보 없이. 혹시 정말로? 갑자기 제가 했던 발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발표가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바이두, 샤오미, 그리고 화웨이를 포함한 아시아 7개 기업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만약 삼성이 정말로 이런 선택을 한다면 애플도, 구글도, 심지어 우리가 투자한 중국 스타트업들도 배제된다면? 사무실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하던 제시카가 들어왔어요. 로렌, 왜 요즘 한국 시나리오에 집착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설마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애플의 하드웨어 담당 부사장 톰이었어요. 우리는 가끔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였죠. 로렌, 지금 시간 있어? 급한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저는 쿠퍼티노의 애플파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톰을 만났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톰, 무슨 일이야? 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삼성이 이상해. 작년부터 공급 계약 갱신 협상을 계속 미루고 있어. 가격 때문에? 그게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쪽 정보로는 삼성이 엄청난 규모의 신규 생산 라인을 준비 중이래. 그런데 용도가 베일에 쌓여 있어.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새로운 칩을 준비하는 건 아닐까?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우리 걱정이야. 만약 삼성이 게임 체인저를 준비하고 있다면. 카페를 나오면서 톰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로렌,
한국을 계속 주시해줘.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알려줘. 다음 날 구글 본사에서 비공식 모임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테크 기업 전략 담당자들이 모였어요. 주제는 아시아 반도체 시장의 미래였죠. 구글의 하드웨어 총괄 사라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아시아 시장에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그녀는 차트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그래프였죠. 이 속도라면 2, 3년 내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메타의 CTO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투자만으로는 부족하죠. 기술 격차를 메우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텐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한국은 가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테슬라의 AI 담당 임원이 충격적인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 정부가 극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래요. 코드명이 단군이라고. 단군. 한국의 시조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만큼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라는 의미 같아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주차장에서 구글의 선다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도 출신으로 아시아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선다, 한국을 어떻게 봐? 선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로렌,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알아? 뭔데? 오만함이야. 우리가 항상 최고라고 믿는 것. 한국 같은 나라는 영원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실제로 그랬잖아. 과거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지난 5년간 한국의 주요 대학에서 AI 반도체 관련 박사 학위자가 10배 증가했다는 거였죠. 그것도 대부분 정부 장학금을 받고. 계획적이야.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이야. 다음 주, 저는 한국계 벤처 투자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서울대 출신의 젊은 투자자를 만났어요. 한국 반도체 업계 분위기가 어때요? 그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폭풍 전 고요함 같아요. 모두가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감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뭔데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애플과의 계약 갱신을 거부했대. 처음엔 그저 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애플 주가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급하게 톰에게 전화했습니다. 톰, 소문이 사실이야? 공식적으로는 아직 협상 중이야.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아. 삼성이 뭔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투자, 인재 양성, 극비 프로젝트, 그리고 이상한 행동들. 설마 정말로 한국이? 며칠 후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스타트업 대표였어요. 로렌, 큰일이야. 삼성이 우리 제안도 거절했어. 무슨 제안? 차세대 칩 독점 구매 제안이야. 가격을 2배로 제시했는데도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삼성은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우리 펀드의 긴급 전략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트너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로렌,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모든 징후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국이 곧 큰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데?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한국 시장을 다시 봐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블룸버그 터미널에 긴급 속보가 떴어요. 삼성전자, 내일 오전 글로벌 긴급 발표 예정. 순간, 거래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세계를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표 당일 새벽, 저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죠. 사무실에는 이미 여러 동료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로렌, 정말 큰 발표일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비는 해야죠. 우리는 대형 스크린 앞에 모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삼성전자 사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10년간 저희가 준비해온 프로젝트의 결실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라고? 저희가 개발한 차세대 AI 프로세서 아틀라스를 소개합니다. 화면에 작은 칩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스펙이 공개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기존 최고 성능 대비 처리 속도 100배 향상, 전력 소모 10분의 1.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저게 가능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하지만 삼성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실시간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가 화면에 떴고, 제3자 검증 기관의 확인서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이 칩은 향후 3년간 선별된 파트너사에만 독점 공급됩니다. 폭탄이 터졌습니다. 거래소는 즉시 반응했고 테크 주가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독점 공급 파트너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기업 로고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바이두, 샤오미, 화웨이. 하지만 애플과 구글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미국 기업들도 없었고요. 이게 무슨... 제시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우리 사무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로렌,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다 제외됐어.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1시간 후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애플 주가 장중 20% 폭락, 구글 긴급 이사회 소집, 실리콘밸리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녁 무렵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VC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세코이아 캐피탈의 마이클이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야? 벤치마크 캐피탈의 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국만 보고 있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던 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징후는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한국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분명 뭔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럼 왜 미리 말 안 했어? 아무도 안 믿었을 거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밤 10시 팀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공급 이슈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항상 그래왔듯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이폰 차세대 모델은 어떻게 되나요? 삼성 없이 AI 기능 구현이 가능한가요? 주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팀 쿡의 대답은 모호했고 그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나스닥 사상 최대 폭락, 테크 기업 시가총액 1조 달러 증발.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그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대 시절 동기였던 김민수였어요. 로렌, 괜찮아? 민수야, 오랜만이네. 뉴스 봤어. 실리콘밸리가 난리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이 정말 이런 기술을 개발한 거야? 민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놀랐어. 하지만 돌이켜보면 당연한 결과야. 당연하다고? 한국은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았잖아. IMF도 극복했고, 조선업 위기도 넘었고, 이번엔 반도체였을 뿐이야.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 맞아. 하지만 그만큼 절실했어.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엔 특별한 게 있어. 뭔데? 단군의 후예라는 자부심. 우리 조상들은 만주 벌판을 호령했잖아. 고구려의 그 기상이 아직 살아있어. 갑자기 무슨 역사 얘기야? 진짜야. 이번 프로젝트 코드명이 단군이었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였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국의 역사를 검색해봤습니다. 단군 왕검, 고조선의 시조, 그리고 고구려, 광개토대왕.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강인한 건가? 오후에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EU 연방준비제도 의장, 긴급 금리 인하 검토, 중국 정부,
반도체 산업 재편 선언. 이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로렌, 괜찮니? 뉴스 봤어. 엄마,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무슨 실수? 한국을 너무 무시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사실은 위대한 역사와 잠재력을 가진 나라였다는 걸.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 한국에 가봐야겠어. 제시카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직접 보고 싶어.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지.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미국 기업들한텐 적대적일 텐데. 그래도 가야 해.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야. 뭔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인 것 같아.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세상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는 것.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AI 강국 코리아라는 문구가 보였고, 활기가 넘쳤어요. 입국장을 나오자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렌, 정말 오랜만이다. 민수야, 고마워. 마중 나와줘서. 당연하지. 그런데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그 자신만만하던 로렌은 어디 갔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깨졌지. 완전히.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도 놀랐어. 이 정도로 성공할 줄은 몰랐거든. 어떻게 가능했어?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 민수가 한강을 가리켰습니다. 저 강 알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 우리 부모 세대가 만든 첫 번째 기적이야.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기적을 만든 거야. AI 반도체로. 하지만 기술 격차가. 로렌, 한국인의 DNA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위기가 오면 하나로 뭉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지.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알아?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총으로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1년 만에 그보다 나은 총을 만들었어. 정말? 그게 우리야. 빨리 배우고 더 낫게 만들고 결국은 이겨내는 민족.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민수와 함께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의 실리콘밸리야. 높은 빌딩들 사이로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기 보여. 삼성 AI 연구소야. 아틀라스가 탄생한 곳이지. 우리는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딥마인드 코리아라는 회사였어요. 대표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김서연이에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로렌 파커입니다. 서연 씨가 회사를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삼성 아틀라스 칩을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해요. 덕분에 구글이나 오픈 AI보다 훨씬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결합이에요. 미국 기업들은 범용 칩에 맞춰 개발하지만 우린 전용 칩에 최적화할 수 있으니까. 시연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리 속도도 빨랐고 전력 소모도 적었어요. 이런 스타트업이 맞나요? 판교에만 수백 개예요. 모두가 아틀라스 생태계 안에서 혁신을 만들고 있죠. 점심은 전통 한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로렌, 된장찌개 먹어본 적 있어?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신 것 빼고는. 그럼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맛봐야지. 음식을 먹으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지금 어때? 혼란스러워. 모두가 대안을 찾고 있지만 대안이 없지. 응. 아틀라스를 대체할 만한 게 없어.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로렌,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문명의 전환점이야. 서구 중심의 기술 패권이 동아시아로 넘어오는.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아니야. 역사는 반복되거든. 고구려가 동아시아를 호령했듯이 이제 한국이 기술로 세계를 이끄는 거야. 오후에는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일반인은 들어가기 어려운데 특별히 허가받았어.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홍보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아틀라스의 개발 과정을 볼 수 있어요. 벽면 가득한 스크린에 10년간의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2015년 첫 프로젝트 시작. 2018년 첫 시제품 실패.
2020년 획기적인 돌파구 발견. 보여? 수없는 실패가 있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한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밤새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들의 열정이 오늘을 만든 거야. 홍보관을 나오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민수야, 나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뭘? 한국을 너무 얕봤어. 제조만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저녁에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로렌, 너도 한국 피가 흐르잖아. 응, 엄마가 그러시더라. 우리 조상이 만주에서 왔다고. 그래, 우리는 모두 단군의 후예야. 그 기상이 DNA에 새겨져 있지. 민수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하자. 새로운 시대를 위해. 그리고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준 한국을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한국을 봤다. 내가 무시했던 이 나라가 사실은 엄청난 잠재력과 역사를 가진 곳이었다. 고구려의 기상, 한강의 기적, 그리고 이제 AI의 혁명까지. 나는 너무 오만했다. 실리콘밸리만이 혁신의 중심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혁신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절실함과 열정이 있는 곳에서.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 안에도 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나 한국에 좀 더 있으려고. 정말. 얼마나? 모르겠어. 하지만 더 배우고 싶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지. 좋은 결정이야.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서 한국에 머문 지 일주일째 저는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주선해준 미팅이었죠. 로렌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미래전략실의 이서진 상무입니다.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삼성 서초 사옥의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로렌 씨가 한국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어요. 배우고 싶으신 거죠? 네. 솔직히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이 상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사실 우리도 로렌 씨를 알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 영향력 있는 투자자시잖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제 판단 실수가 아니에요. 당시엔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다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을 뿐. 이 상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리려고요. 아틀라스의 진짜 비밀을. 화면에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죠? 아틀라스의 핵심 아키텍처예요. 보시다시피 기존 반도체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죠. 자세히 보니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뉴런 구조를 모방했지만 더 효율적으로 재설계한 것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10년이 걸렸어요. 처음 5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비전이 있었어요. 어떤 비전이요? 이 상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도시를 보세요. 50년 전엔 폐허였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기적을 만들었죠. 한강의 기적. 맞아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두 번째 기적을 만들기로 했어요. 기술로.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특히 우리에겐 특별한 힘이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무슨 위기였나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포화됐어요. 중국이 추격해왔고 가격 경쟁력도 떨어졌죠. 그때 우리는 결정했어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자고. 이 상무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뭐죠? 인재들이에요. 해외에서 활동하던 한국계 과학자들을 대거 영입했죠. 그들은 글로벌 경험과 한국인의 열정을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명단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구글, 애플, 엔비디아 출신의 한국계 엔지니어들이 즐비했어요. 그들이 왜 한국으로? 고향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선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으니까.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상무도 일반 직원들과 같은 줄에 서서 식사를 받았어요. 계급 없는 문화예요. 모두가 동료죠. 식사를 하며 이 상무가 물었습니다. 로렌 씨,
한국 역사를 아세요? 잘은 모르지만 최근에 관심이 생겼어요.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를 가졌어요. 그 중에서도 고구려는 특별했죠. 고구려요? 동아시아의 패자였어요. 만주 벌판을 호령했고 당나라도 두려워했죠. 이상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 기상이 우리 DNA에 남아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는 힘.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 단군이었군요. 맞아요. 우리의 시조이자 정신적 뿌리죠. 재미있는 건 만주족의 시조 신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학자들은 고구려 유민이 만주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결국 같은 뿌리인 셈이죠. 오후에는 특별한 곳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삼성종합기술원의 비밀연구소였어요. 여긴 극소수만 들어올 수 있어요. 로렌 씨는 특별 손님이니까. 거대한 클린룸에 들어가니 엔지니어들이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차세대 칩을 개발하고 있어요. 아틀라스의 후속작이죠. 벌써요? 기술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멈추면 따라잡히니까. 한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전 수석연구원 박지혜입니다. 반가워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차세대 뉴로모픽 칩을 설계해요. 인간 뇌를 넘어서는 게 목표죠. 넘어선다고요? 지혜 씨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인간 뇌는 훌륭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우린 그 한계를 극복한 설계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처리 속도는 1000배 빠르면서도 전력은 더 적게 쓰는 칩이요. 이론적으론 가능해요. 저는 점점 압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미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이상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로렌 씨, 우리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요? 하지만 전 한국 기업을 무시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더 필요해요. 실패를 아는 사람이 진짜 성공을 만들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요? 글로벌 전략 자문이요. 미국 시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력적인 제안이었지만 아직 실리콘밸리에 미련이 있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혁신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향한 열정이 살아있었죠. 그날 밤,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동료 제시카였어요. 로렌, 큰일이야. 우리 펀드 LP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어. 뭐? 왜? 한국 투자를 놓친 것 때문이야. 다들 무능하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지도.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 결정했어. 뭘?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일하고 싶어. 정말? 와, 대단한 결정이야. 응.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새 출발을 결심한 지 한 달 후, 저는 판교의 작은 오피스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호화로운 집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날 아침, 이서진 상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로렌 씨, 오늘 특별한 분을 만나게 해드릴게요. 오후 2시에 여의도로 오세요. 약속 장소는 의외로 국회의사당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개할 분이 있어요. 이상무 옆에는 60대 초반의 품이 있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혜진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오다니. 로렌 파커 씨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 장관은 따뜻하게 악수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로렌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저요? 김 장관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아틀라스는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글로벌 AI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한미 AI 연합체를 만들고 싶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을 제치고 독주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은 한국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렌 씨가 필요한 거예요. 양쪽을 다 아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 김 장관은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기술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실리콘밸리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필요해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가교가 되어주세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가. 이 상무가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AI 혁신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센터장이요? 네. 서울과 실리콘밸리에 동시에 설립할 예정이에요. 인재 교류, 공동 연구, 스타트업 육성까지.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엄청난 기회였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었어요. 제가 그런 중책을 김 장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로렌 씨, 역사는 때로 한 사람의 용기에서 바뀌어요. 지금이 그런 순간이에요. 그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한강 보이시죠? 우리 부모 세대는 저 강에서 기적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하지만 전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그래서 완벽해요. 양쪽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김 장관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계획서예요. 읽어보시고 결정해주세요. 찻집을 나와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계획서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놀라웠어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국제연합체였죠. 한미 공동 AI 연구소 설립, 매년 1000명 규모 인재 교환 프로그램, 100억 달러 규모 공동 투자 펀드, AI 윤리 헌장 공동 제정.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뜻밖에도 팀 쿡이었어요. 로렌. 지금 한국이지? 팀. 네. 여기 있어요. 좋아. 사실 나도 내일 서울로 간다. 정말요? 응. 한국 정부에서 제안이 왔어. 아마 자네가 받은 것과 비슷할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애플까지 끌어들이려 한다니. 어떻게 생각해요? 팀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잊고 미래를 봐야 할 때인 것 같아.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그날 밤 민수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센터장 제안받았다며. 축하해.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뭐가 망설여져?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이렇게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로렌, 너 알아?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 무슨 뜻이야? 시작하는 용기가 성공의 절반이라는 거야. 넌 이미 시작했어. 한국에 왔잖아. 하지만, 그리고 내 안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잖아. 고구려의 그 도전 정신이. 민수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만주 벌판에서 대제국을 건설했어. 너도 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무에게 전화했어요.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바로 준비 시작하죠. 일주일 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 AI 혁신센터 설립 및 초대 센터장 임명. 기자회견장에는 김혜진 장관, 팀 쿡, 그리고 저까지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가 열리는 날입니다. 김 장관의 개회사 후 팀 쿡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애플은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양쪽 문화를 모두 경험했죠. 이제 그 경험을 살려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김 장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렌 센터장,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경기도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국가 AI 연구단지예요. 일반인은 모르는 곳이죠. 거대한 연구단지 안으로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고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이 정도 규모라니. 아직 시작이에요. 로렌 센터장이 함께한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한 연구동에 들어가니 벽에 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게 우리의 철학이에요. 기술은 인류 전체를 위해 써야 한다는 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단군 신화에 나오는 건국 이념이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패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더 큰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죠. 이제 이해하겠어요. 왜 저를 선택했는지. 맞아요. 기술만으론 부족해요. 그걸 올바르게 쓸 사람이 필요하죠. 연구단지를 나오며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역사적 사명이었죠.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됐어요. 정말. 어떤 일인데?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이에요. AI 기술로요. 어머니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로렌이 드디어 제 길을 찾았구나.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할아버지요? 그래. 너희 할아버지도 만주에서 오셨잖니. 항상 말씀하셨어. 언젠가 우리 후손이 세계를 이을 거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센터장 취임 후 첫 달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서울과 실리콘밸리를 오가며 양쪽 팀을 구성하고 첫 프로젝트를 기획했죠.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흥미로운 미팅이 있었습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로렌, 축하해. 대단한 변신이야. 순다르, 어쩐 일이야?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구글도 참여하고 싶어. 한미 AI 혁신센터에. 정말. 하지만 구글은 자체 기술이, 솔직히 말할게. 우리도 한계를 느끼고 있어. 삼성의 하드웨어 없인 더 이상 발전이 어려워. 순다르는 계속했습니다. 로렌,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할 때야. 무슨 뜻이야? 진짜 혁신과 가짜 혁신 말이야.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한 게 뭐였을까? 그저 조금씩 개선하는 것뿐이었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 그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었지. 그래서 함께하고 싶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그게 진짜 미래 아닐까? 일주일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와 김혜진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구글도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요? 예상했어요. 메타에서도 연락이 왔거든요. 정말요? 김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들 깨달은 거예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하지만 너무 많은 기업이 참여하면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원칙이 있으니까. 그녀는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AI 혁신 동맹 헌장이었어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인류 전체를 위한 기술 개발. 이게 우리 원칙이에요. 다음 날, 저는 판교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딥마인드 코리아의 김서연 대표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죠.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센터장은 너무 거창해요. 그냥 로렌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연 씨가 새로운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한 진실 판별 AI예요. 진실 판별? 네. 뉴스, 영상, 심지어 사람의 말까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죠. 시연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순식간에 가려냈고 가짜 뉴스도 정확히 판별했어요. 정확도가 어느 정도예요? 99.8%예요. 사실상 완벽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서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틀라스 칩 덕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눈치 문화를 알고리즘화했죠. 눈치요? 네. 미묘한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이요. 그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핵심이거든요. 점심은 전통 한정식집에서 먹었습니다. 로렌 씨, 김치 좋아하세요? 이제 완전히 좋아해요. 매운 것도 잘 먹고요. 서연 씨가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식사를 하며 서연 씨가 진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센터와 협력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어떤 거죠? 글로벌 팩트체크 시스템이요. 전 세계 정보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거죠. 와, 그게 가능해요? 기술적으론 가능해요. 문제는 각국의 협력이죠.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센터가 그 가교 역할을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미국의 데이터,
한국의 기술, 그리고 전 세계의 협력.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AI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연구소장인 최준호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연구 중인 건 집단지성 AI예요. 집단지성이요? 네. 한국의 우리 문화를 AI에 적용한 거죠. 개별 AI가 아닌 서로 연결된 AI 네트워크요. 실험실을 둘러보니 수백 개의 작은 AI가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이게 서구의 개인주의적 AI와 뭐가 다른가요? 최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효율성이 100배 이상 높아요. 혼자 천재 한 명보다 평범한 사람 100명이 힘을 합치는 게 강하거든요. 한국적 사고방식이네요. 맞아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죠. 두레, 품앗이, 걔 다 집단지성의 예시예요. 저녁에는 민수와 만났습니다. 어때? 센터장 일은? 정신없지만 보람 있어.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 민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로렌, 이제 정말 한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넘어서는 게 목표가 아니야. 함께 가는 거지. 무슨 뜻이야? 한국은 기술이 있고, 미국은 경험이 있어. 중국은 시장이 있고, 유럽은 철학이 있지. 다 합치면 민수가 눈을 빛냈습니다. 완벽한 조합이구나. 맞아. 그게 진짜 미래야. 경쟁이 아닌 협력.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미일 정상, AI 협력 공동선언문 발표. 내용을 보니 제가 준비한 제안서가 대부분 반영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일이 커지고 있네.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름은 프로젝트 트루스. 전 세계 가짜 정보와 싸우는 프로젝트였죠. 한국의 기술, 미국의 플랫폼, 일본의 정밀함이 결합된. 발표 후 전 세계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국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참여, 독일 기술 윤리 확립에 동참, 인도 10억 인구를 위한 진실. 일주일 만에 50개국이 참여를 선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진짜 일을 시작했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일.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다. 함께 살아가는 지혜, 홍익인간의 정신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진짜는 모두를 위한 것이고, 가짜는 일부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진짜다. 프로젝트 트루스가 시작된 지 3개월. 드디어 첫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가짜뉴스가 70% 감소했고, 딥페이크 범죄도 현저히 줄었어요. UN 본부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한미 AI 혁신센터 대표로 초청받았죠. 로렌 파커 센터장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193개국 대표들이 저를 주목했어요.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기술은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그 사용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트루스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경험, 그리고 전 세계의 협력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발표 후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휴식 시간에 중국 대표가 다가왔어요. 파커 센터장, 중국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지켜야 해요. 물론입니다. 투명성과 개방성. 우리도 준비됐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대표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저녁 리셉션에서 김혜진 장관을 만났습니다. 로렌 센터장, 정말 대단해요. 전 세계가 하나로 뭉치고 있어요. 한국이 시작한 일이에요. 전 그저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뿐이죠. 김 장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해요. 다음 단계요? 네, 프로젝트 하모니예요. 다음 날, 저는 서울로 돌아와 급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AI 최고 책임자들이었어요. 이서진 상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하모니는 전 인류를 위한 AI 헌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내용은 놀라웠어요. AI는 인간을 대체하지 않고 돕는다. 모든 결정권은 인간에게 있다. AI 개발의 윤리위원회 필수. 기술은 공유하되 악용은 방지. 이걸 어떻게 강제하죠? 일본 대표가 물었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예요. 하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이 상무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글로벌 AI 네트워크에서 배제됩니다. 사실상 고립되는 거죠. 유럽연합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근과 채찍이군요. 현명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이 상무와 차를 마셨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나요? 이 상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절반은 계획, 절반은 운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사람이었어요. 로렌 센터장 같은 분이 나타날 거라곤 예상 못했거든요. 일주일 후 실리콘밸리에서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글로벌 AI 하모니 협약. 팀 쿡이 먼저 서명했습니다. 애플은 기술의 인간적 사용을 약속합니다. 이어서 순다르 피차이, 마크 저커버그가 서명했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한미 AI 혁신센터는 이 협약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행사 후 마크 저커버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렌,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줄은.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이 가르쳐줬죠. 함께하는 힘을.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모님을 뵙기 위해 LA로 갔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큰일을 했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할 일이 더 많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로렌,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엄마, 우리 집안이 정말 고구려 후손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은 만주 벌판을 달렸대. 그 피가 내 안에도 흐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나 봐요.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복이었죠. 서울로 돌아온 날 특별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 민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프로젝트 트루스와 하모니 협약 때문이래. 에이, 그건 너무 과해. 과하긴.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김혜진 장관이었어요. 로렌 센터장, 축하해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어요. 또 무슨 제안이에요? 한국 정부가 로렌 센터장께 특별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어요. 훈장이요? 네, 과학기술 훈장 최고 등급이에요. 외국인으로는 처음이죠. 저는 벅차올랐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전 그저 겸손은 그만해요. 당신은 진짜 영웅이에요. 수여식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걸어주셨어요. 로렌 파커 센터장은 한국과 세계를 이었습니다. 기술을 통해 인류애를 실현했죠. 훈장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손녀가 드디어 제 역할을 찾았어요. 시상식 후 리셉션에서 이서진 상무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진짜 한국인이네요. 전 항상 한국인이었어요. 단지 몰랐을 뿐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됐어요. 한국인의 힘을. 그날 밤,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저는 오만한 투자자였어요. 한국을 무시하고 실리콘밸리만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계는 하나였고, 함께할 때 더 강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작지만 강한 나라, 함께의 가치를 아는 나라, 한강의 기적을 넘어 AI의 기적을 만든 나라. 그리고 저는 그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훈장 수여식 이후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고 각국 정부와 기업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판교의 작은 카페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만났어요. 센터장님, 저희 기술 좀 봐주세요. 20대 청년 둘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뭘 만들고 있어요? AI 교육 플랫폼이에요. 전 세계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연을 보니 인상적이었어요. 각 나라 언어와 문화에 맞춰 자동으로 커리큘럼이 조정되는 시스템이었죠. 투자 받았어요? 아직 규모가 너무 커서 다들 부담스러워해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센터로 오세요.
글로벌 프로젝트로 키워봅시다. 청년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런 만남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편, 국제 무대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AI 무기 금지 협약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뉴욕으로 날아간 저는 특별 자문관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AI를 무기화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제 발언에 많은 나라가 동의했지만 일부는 반대했어요. 기술 발전을 막을 순 없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다. 논쟁이 계속되던 중 한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압니다. 기술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그 진정성 있는 발언이 분위기를 바꿨어요. 결국 협약은 통과됐고 한국의 도덕적 리더십이 다시 한번 빛났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브릿지, 전 세계 AI 격차를 줄이는 일이었어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AI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왜 공짜로 기술을 주는 거예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의 파트너를 만드는 거죠. 함께 성장하는 게 진짜 이익이니까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케냐의 한 마을에서 AI를 활용해 가뭄을 예측하고 해결했어요. 브라질에서는 AI로 아마존 산림 파괴를 막았고요. 방글라데시는 AI 의료 시스템으로 영아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였죠. 기적이에요. 각국에서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센터를 찾아왔어요. 빌 게이츠입니다. 오, 빌, 정말 오랜만이에요. 로렌,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 재단도 함께하고 싶어요. 그의 제안으로 프로젝트 브릿지는 더욱 확대됐습니다. 자금 지원과 함께 전 세계 네트워크가 연결됐죠. 1년 후, 저는 다시 노벨상 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후보가 아닌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김혜진 장관이 축하해줬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당신이 만든 변화를 보세요. 시상식은 스톡홀름에서 열렸습니다. 로렌 파커는 기술을 통해 인류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평화의 실현입니다. 상을 받으며 저는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함께의 가치를 가르쳐준 한국, 도전 정신을 보여준 미국, 그리고 손을 잡아준 전 세계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특히 저에게 용기를 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중계로 시청하던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시상식 후 만찬에서 스웨덴 국왕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홍익인간 정신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철학이죠. 아름다운 사상이네요. 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살아요. 자신만이 아닌 모두를 위해. 서울로 돌아온 날, 공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렌 센터장님, 축하합니다. 한국의 자랑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자랑이 되었다니. 그날 밤 민수와 조용히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로렌, 정말 많이 변했다. 그러게, 나도 내가 놀라워. 앞으로 계획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계속 다리가 되는 거지.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사람을 연결하는. 멋있다. 역시 고구려의 후예야. 또 그 얘기야?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는 이제 제 뿌리가 자랑스러웠어요. 만주 벌판을 달리던 조상들의 그 기상이 이제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힘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지금까지 AI 시대의 대반전, 그 충격적인 가능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기술의 미래는 특정 국가나 기업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편견을 버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교훈도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K-테크의 잠재력을 믿는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